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이사장이 9시간 만에 사퇴하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은 했지만 네.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찬종 변호사님 모시고 네.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오랜만에 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 우선 이제 이래경 이사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9시간 만에 사퇴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결과에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임명과 사퇴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회의장을 나와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게 마이크를 막 갖다 대는 이 네. 상황에서 뭐 당대표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던지듯이 얘기하는데 네. 그 발언의 태도, 어조, 그 분위기를 짐작할 때에 하나도 책임 안 지겠다고 소리야, 그게. 네. 그렇잖아요. 예.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지금 그 이내경 파동이 당뿐 아니라 당 밖에 네.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 안 하든 간에 이건 눈살 찌푸리는 일인데 네. 네. 그러면 정식으로 기자들 앞에서 네. 내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1야당 그것도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로서 태도인데 네. 그거 우선 이 대답하는 그 현장 분위기 네. 그리고 이재명 씨 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이재명 대표가 그가-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치적은 내 거고, 잘못되면 다 아랫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모른다 그러고, 아들도 남이고, 이런 분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내 이름은 이재명이다. 그것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재명이다. 아니 배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난주일 재판에서 네.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김문기를 모른다 하는 요 부분을 네. 이제 검찰이 어마어마한 뭐 사진 녹취록을 그렇죠. 증거를 대니까 이재명 씨가 검찰과 법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재판장님, 내가 김문기라는 사람을 인식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세요. 아하. 제가 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망발이에요, 망발.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감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나 네. 법원이 이 사람 정신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요. 아. 분명히 안다고 하는 수십 가지 증거를 갖다 대는데도 이게 재판장을 향하고 검사를 향하고 내가 김문기를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아이고. 네. 근데 보통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7, 8일이나 같이 가고, 네. 요트도 타고, 골프도 골프도 치고, 네. 식사도 하고, 이랬던 사람을 기억을 못하면 치매죠. 네. 그러니까 정신감정해야 돼. 네. 근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한 책임 발언 그것도 네. 네. 하나도 정중하게 들리지도 않고 네. 이 이내경 사태는 정중하게 해야 됩니다. 정중하게 그렇죠. 맞아요.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인사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이분은 도대체 정말 무한 책임이라고는 말은 했는데 네. 남 얘기해도 돼. 대표는 무한 책임지지만 나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예외야. 예? 참. 그리고 지금 이 혁신위원장 이 인선 과정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주변에 극소수 측근 외에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들도 몰랐고. 근데 이래경 씨가 이상한 발언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묵살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편 대줄 사람,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고 내 편 대줄 내 보호막을 내가 그 일방적으로 정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 이내경 씨 부부는 말이지. 이내경 네. 씨의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게 정치권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 전력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70년대 그렇죠. 긴급처리 위반으로 감옥을 살고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극좌적 입장에 선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만 자폭이다. 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말을 또 원인 근데 불명이라고 했죠. 그런 여러 잘못된 발언, 우리가 이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면서 원내 1, 2당을 유지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대책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는데 그 전력을 안 알아봤다. 네. 몰랐을 리가 없고 그 네. 부분도 이재명 씨가 네. 나는 몰랐다고 얘기하거든. 아. 그 몰랐다고 전력이 그런 걸 몰랐다고 얘기하거든. 검색만 그럼- 해봐도 사실 나오는. 근데 내용인데. 배 부장님 네. 그 논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민주당이 괜한 헛발질하고 네.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일부 개딸들과 열성 지지자들은 이재명 씨에 대해 지지를 계속 보낼지 모르지만은 네. 이게 선거에 있어서 지지하고 안 하고 이렇게 정책의 차이에 대해서 지지하고 안 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건 좋은데 네. 정치 지도자가 혐오감, 네. 거짓말투성이, 네. 그러니까 비리백화점 네. 이런 걸 둘러쓰고 인격적으로 하나도 본받을 게 없는 범죄 피의자.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뭘 혁신하겠다고 하느냐? 네. 답은 간단하게 하나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재명 제거. 네. 이재명 제거지. 내가 제거라는 말이 네. 그게 뭐 그 의학사전 찾아보세요. 나쁜 말 아닙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에 우선 국회의원들 이재명 빼고 167명이 네.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지지하고 있나? 실제 물어보면 안 그럴 겁니다. 안 한다면 그걸 물러나게 해야지. 아. 그게 혁신이지. 예. 네. 혁신이 꾸려갖고 뭘 혁신하겠다는 거예요. 네. 혁신이 꾸려갖고 제1항 네. 이재명 대표의 퇴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혁신위를 꾸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이 본인인데 본인이 혁신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데려온 사람은 더 혁신을 해야 될 대상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네. 예. 그 이번에 하나 약간의 신호가 있는 것이 네. 24일 날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 어제 그저께 거기 귀국하는 이 입장을 밝혔는데 네. 국민의 생존과 국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제 역할을 찾아 노력한다. 아. 그래 귀국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근데 이낙연 씨 참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장점이지만은 단점이 되는 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두부모 자르듯이 말을 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지도자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분발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 예, 예. 이번에 그 말도 국민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 이게 이 윤석열 정권이 이걸 가령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수렁에 몰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제1야당이 대안으로 성성하다 그러면 그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 말은 제1야당 이거 안 되겠다 소리거든. 네, 아. 그게. 예. 네. 이낙연 씨 그 네. 코멘트를. 네, 그렇다면 이낙연계도 있고 정세균계도 있고 그런 걸 알아듣고 신호로 받아들여가 국회의원 168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은 네. 이거 이번에 혁신위원회 만들지 말자. 이거 왜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낙연 씨를 앞세우든지 정세균을 앞세우든지 제가 이걸 치우자. 네. 네. 그게 혁신이다. 예.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네. 이제 이번 그 이례경 사태를 보면 이번 추천 과정에 또 이해찬 전 대표와 함세용 신부 이런 분들이 관여했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요. 결국 그러니까 이 그 민주당이 오랜 그 항상 배후에 있는 분들이 또 나섰다. 네. 결국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이건데 이분들이 나서서 뭔가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또 전면에 나서는 건가요? 이해찬 함세웅 신부가 나섰다. 나섰을 가능성은 있고 특히 이해찬 씨가 나섰을 가능성은 있지. 네. 이해찬 씨는 이 지난 후보 선정 과정 등에서 네. 완전히 이재명 좌장 노릇을 그렇죠. 네. 네, 그 맞습니다. 얘기했거든. 처음에 저게 물건이 될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는데 가면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더라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 그렇죠. 이해찬 전 대표가 후견인이 안 돼줬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누구의 사인을 받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민주당의 꼴이 이 167명이
이게 개딸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이재명 방탄에 끌어당기고 그렇죠. 여기 이상민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또는 원외의 김혜영 네. 전 최고위원 같은 이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재명 사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수의 공개적 목소리 있지만은 네. 거기에 잠복하고 있는 다수 목소리도 나는 네. 이런 이상민 의원 등과 그렇죠. 생각이 같으라고 보는데 예, 예. 그러나 현상적으로 이게 개딸들과 이 호남 주력 세력들의 아직 지지를 얻고 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현재의 요 상태의 이내경 파동을 겪는 요 상태의 민주당은 아직도 이게 이재명 당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죠. 이 대목에서 저는 그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그 남북 전쟁 직후에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 네. 유명한 네. 민주정치에 대해서 예. 네.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민주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네. 요것을 이재명에 가탁해서 오늘의 민주당, 오늘 이 순간의 민주당, 네. 오늘 6월 8일 TV조선에 나와서 본 이 민주당은 이재명에 의한 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 아. 뭘 위하느냐? 네. 네. 방탄을 위한. 그렇죠. 그래갖고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리고 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런 모습, 국민의 혐오감을 있게 하고 이게 우리가 5, 60년대 대한민국이면 이런 짓 해도 돼요. 네. 지금이 G7 국가에 우리 등극했다. 네. 제2의 G7 국가.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질서의 체제를 지키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 네. 이게 등극했다. 그 이런 나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이 짓이 이게 매일 해외 토픽감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또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매달 3천만 원을 받았다 네, 이런 맞아요. 진술이 또 나와가지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태 쌍방울 측으로부터 네. 이제 매달 3천만 원. 네. 우리 배 아나운서는 네. 매달 3천만 원 용돈을 받아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공돈 생기면. 네, 그쵸. 그래도 매달. 우선 그 판단 전에 그 뉴스를 보고 예. 확실히 이게 소도둑 놈들이 있구나. 네. 제가 그렇게 느껴요. 어. 이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 이렇습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아직도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는 이 후진성을 완전히 면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 민주당 꼴이 저 모양이니까. 네. 근데 이러나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정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돈이 바뀐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실세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네. 실세가 아닌 백면 스승이 나를 찾아와서 무슨 이권 부탁을 하고 자기 사업에 보험을 들기 위해서 나보고 누구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달라 이러지 않습니다. 네. 네. 딱 정확하게 골수를 찾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해찬은 누구냐? 민주당의 저 정권을 세우는데 좌장이야. 네. 좌장. 문재인 정권의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지.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초기에 어떤 반공개적 모임에서 문 실장이 이렇게 돼. 네. 문재인 실장이 네. 자기가 총리 때 그렇죠. 비서실장이니까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 대통령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데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진보 세력이 이제 20년, 50년 이게 손으로 쭉 가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손가락질로 욕을 하고 싶은데 이해찬 씨 이러고 싶은데 예. 이게 쭉 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좌장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요. 이런 배경에서 네. 용돈 이름으로 3천만 원 어.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인데 네. 이거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을 통해 가지고 줬다는 네. 겁니다. 네. 그리고 동북아 평화재단의 이사장을 또 겸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해찬 씨가. 그리고 이화영, 김성태 일당들하고 그게 만주에 그게 뭐죠?
그 봉천인가 거기 가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거기 가서 저쪽 사람들 만나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게 TV조선에 다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 국회의원 한번 했지요. 네. 그 이해찬하고 밀착된 관계. 그렇죠. 네. 와, 최측근이에요. 그리고 만주에까지 가서 쌍방울 응원했고, 네. 그래서 3천만 원 뭐 지구당 유지비라 가든지 용돈이라 네. 가든지 이게 주자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렇게 받았다. 네. 이제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내가 이제 법조인 한 사람인데, 그 뭐 모든 형사사건 피의자들의 의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죠. 지금 뭐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진술이 있었다는 거니까요. 진술이. 네.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단정적이. 네. 그러나 그러면 그 이전에는 말 못하느냐 아니죠. 네. 우리 이견을 말할 수는 있는 네. 겁니다. 그러면 이게 TV조선이니까 얼핏 보니까 배달 사고 가능성 하는데 이 경우에 배달 사고는 없습니다. 네. 왜 없는가 하면 한 번에 이게 약 2년여에 걸쳐서 7억이 넘는데 네. 한 번에 7억을 줬는데 중간에 이화영에게 떼먹을 수는 있죠. 네. 근데 매달 매달은? 3천만 원 주는 걸 어. 매달 주는 걸 한 번 주고 다음에 안 주고 이렇게는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배달 사고가 그래서 없을 지금 사건이다. 보면은 그 이재명, 이화영 이 두 사람은 대장동에도 엮여 있고 약간 보면 여기도 쌍방울도 엮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돈 받고 돈 네. 주고 뭐 법인 카드 써먹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의원 보좌관은 천화동인의 또 소유주처럼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하나의 이 이익 공동체로 엮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네. 내가 100% 동의합니다. 어. 이게 이재명, 이해찬 네. 거기에도 이게 작은 뭐 찌라시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 가는 사건이 네. 거기에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의 좌장으로 설 때부터 이게 거래가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럼 이 일당들을 그러한 경제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고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가지고 이를 엄중히 다스려야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얼마 전에 두 번째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음이 급해도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절차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출두쇼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네. 탈당했기 때문에 당원도 아니고 완전히 보통 시민이죠. 네. 네. 그리고 그는 변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네. 법조인인데 지금 두 번째 저 행동은 네. 이게 이 일반 국민들의 이 눈높이에서 볼 때는 사법 질서와 절차를 존중해줘야 할 사람이 이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유린하고 있고 네. 이게 장난감처럼 취급하려고 하는 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과거에 이회창 씨가 이제 노무현 정권 초기에 네. 대선 자금 때문에 거기 전 사무총장도 구속되고 네.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노무현 후보 측에서도 선거 자금으로 거기 또 누가 구속된 일이 그렇죠. 네. 그 이게 쌍으로 구속됐는데 그때 이 회창 전 후보가 네. 검찰청에 그냥 갔어 일반적으로. 네. 그때는 그게 아마 검사실까지 이렇게 오시라 그래가 차 네. 한잔 예. 먹고 어. 이제 수사 계획이 없다 이러 돌아간 일이 한 번 있는데 네. 이번에 이 경우는 돈봉투 사건에 수십 명이 관련돼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체면도 세워야 되겠고 그렇다면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걸 여론전을 통해서 관련자들 전체를 뭉개려고 하는 데서 그렇죠. 저런 행동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저는 말이 나온 게 이 방송을 통해서 예. 그 송영길 전 대표하고 저는 특별한 인연이 예. 있습니다. 아, 그 네. 공개해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아니 뭐 비밀이 아니니까 네.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때 연세대학교 집회 시위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이 있어요. 네. 아, 네. 그때 제가 변론을 했어요. 아하, 그런 그렇군요. 인연이 있으시군요. 송의 변호인이셨군요. 네. 그거만 한 게 아니고 네. 같은 때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김민석 지금 사무총장 네.
거기도 내가 변론했고. 아유, 그러셨구나. 그다음에 맞아. 김영춘 전 해수부장. 네네네. 그것도 그 세 사람이 다 63학번들인데 네. 그건 고대 학생회장이에요. 예. 그 아. 연대 서울대학 고대 그 학생회장. 구속된 것도 내가 변론하고. 아, 그러셨군요. 그러고 나고 아이 송 대표 네. 아유 좀 점잖게 기다려요. 아, 그거 네. 아, 그러니까. 체구도 크고 이 덩치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후쿠시마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거 갖고 지금 야당이 뭐 규탄 대회를 한다 그러고 또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 관저까지 찾아가서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 중국하고 공동 대응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배 의원 지금 말씀 중에 맨 네. 마지막에 한 그 말부터 우선 내가 네. 내 생각을 얘기할까. 중국 주한 중국 대사관 찾아갈 일이 있어요. 네. 왜 있는가 하면 중국이 지금 원전이 네. 중국은 동쪽 해안이니까 우리로서는 서해고 서해 황해쪽 아닙니까? 맞죠? 산둥반도 쪽에. 52개입니다. 네. 산동반도에 주로 52개가 밀집되어 있어요. 네. 산동반도라지만 그 넓이가 한반도 2배쯤 되니까. 네. 그게 이 인천하고 직선거리가 그 제일 가까운데 150km밖에 안 돼. 맞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뭐 원전에서는 반드시 그 해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게 있어요. 네. 즉 후쿠시마처럼 폭파가 안 돼도 네. 지금 그게 IAEA의 예비 검사도 중국이 거부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중국 대사관을 그 이후로 찾아가야 돼. 맞아요. 52개 당신들 그 원전 배출수에 대해서 우리하고 공동조사다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지금 뭐 이게 중국에서 나온 게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10배래, 10배.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제1야당이라면 네. 그걸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러지 않고 공동으로 일본하고 대응하자. 그럼 북한도 가야지, 북한도. 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공동 대응하자 그러고 네. 푸틴도 찾아가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다음에 그 뭐 후쿠시마 문제는 지금 배 의원이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오염수를 배출하면 안 되지. 네. 오염수를 처리한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 처리수. 네. 그게 정확하게 하면 네. 오염수를 처리 정화시킨 그 물을 이게 태평양 쪽으로 내보내는데 IAEA가 그게 시설이나 지금 배출해도 될 정도로 이게 걸러졌는지를 현재 검사하고 있는 그렇죠. 중이에요. IAEA가 하고 있고 그게 곧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그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긴 네. 있습니다. 근데 물론 끝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그거를 저렇게 미리 와서 규탄 대회하고 뭐 중국 찾아가고 이게 정말 뭐 하는 무슨 정치적 목적이죠, 결국에는. 네. 선동하려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이 오염수 배출이 아니라 오염수를 정화했는데 그 정화한 상태가 어떤 거냐?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을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가 태평양 연안과 한국을 포함한 11개 국가 공동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태평양 연안국이라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다 네,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 일본 다 들어가고 그런데 이건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맞아요. 과학인데 제가 듣고 알기로는 이 후쿠시마에서 예를 들면 정화된 물이 이 배출됐다 했을 때 한반도에 제일 먼저 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태평양 건너 이 물결이 캄차카 반도로 미국 해서 연안에 알래스카로 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거기를 가는 가서 거죠. 돌아서 필리핀 연안으로 해서 남중국 해를 해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네. 예, 예. 그 시간이 걸린다 이게. 네. IAEA가 전국적으로 오케이 해가 정화된 물이 연안으로 왔는데 미국은 미국대로 독자적으로 검사해서 그 문제가 있는데도 눈 감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예. 그 이건 과학이야. 네. 그렇죠. 과학인데 지금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제 집이 중부인데 네. 쭉 오면 프랑카드를 보니까 막 후쿠시마의 물고기 소금 우리가 어찌 먹느냐 이렇게 나와 있. 그러니까요. 이게 소금까지 나와. 플래카드 숫자까지 다 지금 보고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 지도부가. 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첫째 과학이다. 네. 네. 둘째 IAEA 검사가 있다. 그 중에 미국이 이게 식품 위생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까다롭다. 나라가 예. 우리를 대표해서 지켜주고 있다. 그렇죠. 미국 자신이 지키는 거 있다. 네. 그걸 우리는 기다려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네. 이게 우리 어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회를 안 먹으니까 이 회값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고기값이 그래갖고 지금 그거 주장했던 교수를 아예 어민들이 고발까지 했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괴담 선동을 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어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금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 배 의원 말씀 끝에 네. 이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찾아갔다고 그러니까 이런 괴담이 가능해요. 괴담이라고 해도 이런 말이 가능해요. 서해안에서 현재 잡혀 있는 물고기는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소에 대한 검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 먹어서 안 된다 이렇게 돼. 이게 참. 그래야 되지. 그럼 뭐 서해안 그래야 되지. 다, 어민들 다 큰일 나게요. 그러게 되면 서해안 그렇게 되고 이쪽 동해안 남해안은 아주 물길이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소금과 후쿠시마 물고기는 이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후쿠시마보다도 중국 대사관에 아니라 북경에 가고 항의하고 IAEA의 예비 검사에 응하라. 네. 우리하고 공동으로 조사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 임명 사태 그리고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까지 해서 지금 민주당 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결국 이제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 위기에서 좀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망해야 돼. 와, 이 이재명 시스템 체제는 망해버려야 돼. 그러면 거기에 새순이 돋아나게 돼 있다고. 네. 근데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심으로는 국민의힘당 김기현 대표일 거예요. 이재명 제거되면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 그렇겠죠. 그렇겠죠. 어? 그래도 그렇게 되긴 김기현 돼야죠. 그러나 네. 크게 봐가지고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래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계양구에 얼토당토 않는 비연고지에 나가 국회의원 되고 8월에 당대표가 된 이래에 지금 거의 10달 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망가뜨려 놨느냐. 네. 그리고 해외 토픽을 통해서 한국 정치, 한국 야당이 어느 꼴이냐. 네.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네.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가운데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주력이 뭐 사실 그렇잖아요. 전라도 핵심 주력이 민주당 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론이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 마당이니까 네. 이게 이제 이걸 더 버티면 아주 망하게 하는데 이게 누군가가 나서서 점을 찍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이 이낙연 씨일 수도 있고 정세균 씨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의 집단 행동일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이 연일 좀 이게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한 달 만에 수익이 무려 2억 5천만 원에 이를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공익 사업에 이용하겠다고 뭐 하더니 공익은 어디 간데없고 돈벌이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뭐 책방에 사실 여러 책이 팔리는 게 아니라 또 문재인 대통령의 책, 뭐 책 읽는 사람 이런 것들이 주로 팔린다고요. 이거 뭐 네. 완전 문재인 개인을 위한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한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책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 열 때 공익사 그 수익 공익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말을 믿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그 말 앞뒤 안 맞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잊힌다더니 책팔이 하고 있고. 거짓말로. 네. 그런데 이게 임기 끝내고 용산 사저로 갈 때 한 말이 있지요. 네. 잊혀진 사람이 되겠다. 네. 그 말을 지켜야 되는데 네. 왜 갑자기 저렇게 떠들썩하게 책방 만들어 가지고 네. 전국에 그의 열렬 지지자 네. 개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도록 열렬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는 게거든. 그렇죠. 주목을 시키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사법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지금 당연히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하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주 피의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수사조에 들어올 때에 나를 이 방호해주는 방호벽을 쌓기 위해서 거기도 또 저렇게 방탄이네요. 저는 대본에 그렇게 눈치챘어요. 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이제 가정법인데 이번 가을이 되든지 내년에 이제 네. 국회 과반수를 국민의힘이 찾든지 하면 이제 뭐 이 수사에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소환이 장이 오고 구속영장이 왔을 때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거야. 어. 네, 그렇죠. 그 양산서 내뱉고야 하고 말이지. 나를 네. 잡아가라. 그 우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양산박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니까 방탄 쳐달라. 양산성을 아, 짰는다. 네. 양산성을 짰는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이 고상한 말로 무슨 이 수익금을 뭐 원호 단체에 보내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방탄용 실탄이었군요, 그게. 그리고 그 돈도 좋아하는가 봐. 아, 그 글쎄요. 김정숙 여사가 이 국비로 가고 그 옷을 전부 사 입었잖아. 그 공개 안 하잖아요. 네. 네, 안 했죠.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막 하여간 기가 찬 것이 네. 김정숙 여사가 공개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 사진을 건 300개를 찾아내가 네. 300개마다 장면에 옷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정해서 옷값이 얼마가 갔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 돈을 안 줬을 것이다. 네. 그랬던 사람이니까 네. 그 돈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최종 목적은 이 성을 국회에 쌓아 그렇죠. 올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 그랬냐면 네. 경제 전문가에게 경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나라 경제가 이 꼴이 나냐? 어? 아니 어떻게 경제 전문가한테 맡겨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경제를 맡기나요? 참 이분 참 희한한 말을 많이 해요. 웃을 수밖에 없는데 네. 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나하고는 또 다 인연이 있죠. 어, 예. 중학교도 동창이고 어, 그러시구나. 부산서 변호사를 그 개업했을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 네. 공동사무실 50m 떨어진 데 내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아, 네.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치르기 열흘 전에 네. 당선된 선거 열흘 전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 어. 그 전화를 모르고 받아버린 거야. 네.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건 전화야. 네. 그랬더니 옆에 바꿔버리더라고. 아하.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 도와달라고 그러길래 내가 이게 전화 한 번 받으면 이게 부담이 됩니다. 이 사절하는 게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고 이렇게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보복당할 수도 있고 네. 그걸 받으면 안 되거든.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전화도 내가 안 받았고 네. 그래서 그 받아가 그걸 피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고. 아. 나를 자유인으로 해라. 자 이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데 네. 이게 초심을 지켜요. 초심을.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낸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야. 그렇죠. 이게. 네. 아주 추한 모습이야. 네. 뭐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이 선진국의 최고 지도자가 물러설 때 그리고 물러선 이후에 좋은 모습. 그 미국의 경우도 역대 대통령들이 물러서고 다 좋은 모습 보이잖아요. 네. 카터 대통령은 퇴임 때 인기가 없었는데 퇴임 후에 인기가 올라가. 네. 집 짓는데 네. 집 없는 사람 집 짓는데 망치 들고 돌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드골 대통령 같은 이도 물러설 때 조용히 물러서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네. 처칠도 그랬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게. 그렇죠. 아, 네. 예. 이게 남쪽에 성을 쌓아가지고 용산을 향해서 오기만 오면 내가 양산에서 영산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글자가 들어가는 산자는 갔네. 용산 양산. 네. 용산 양산 대회전을 위한 준비를 하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또 잘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33.1%, 국민의힘이 31.2%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도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왜 이렇게 선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선거 경험이 많거든요. 네. 네. 5번 지역구에 당선되고 네. 2번 떨어지고 남의 선거 4번인가 내 선거처럼 치러지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번에 여당 야당 네. 후보 중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러면 이게 네. 이 포괄적 대답이 견제를 위해서 야당 지지한다 하는 게 항상 높이 나와요. 네. 그런데 뚜껑 열면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뚜껑 열면 그 견제 세력 이거는 투표 당일 가면 그게 날아가 버리고 그 선거 그 직접 상황에 따라서 후보 네. 또는 양쪽의 선거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표가 갈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제로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을 지지하겠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아.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게 예. 이제 국민의 여당 지지보다도 내년 선거에 야당 지지하기 때문에 좀 높다 하는 그 수치는 별 의미가 없어. 근데 네. 주목해야 할 거는 국민의힘당이 왜 저기 이 범죄 백화점 뒤집어쓴 이재명이 지도하는 민주당보다도 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느냐. 네. 그리고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왜 떨어지느냐. 네. 그게 문제지. 그렇죠. 현재. 예. 현재의 그게 문제라고. 네. 이제 앞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과 현재 지도부가 직무유기하고 있지. 오히려 이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네. 김기현 씨 직무유기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이 한미관계, 한일관계 복원해갖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했고 네.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자유민주 질서 체제 속에 있다 하는 거 해가지고 이게 국민을 결합시키고 그 깡다구로 보이고 이게 노사 문제도 강경하게 나가서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과정인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부분이 모든 걸 대통령한테 떠미는 거야.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간호사법, 네. 양곡관리법, 네. 네. 다 거부권 행사하게 네. 만들고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네. 이게 많아요, 지금 뭐. 간호사법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이걸 쭉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돌아 앉아가지고 모여 앉아가지고 이 법은 이게 잘못된 법이다. 잘못된 법이지. 네. 그래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게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당의 노력이고 국민의힘당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왜 간호사법이 잘못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선전 홍보하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당 지도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호사 수가 40만이고 이게 의료법의 직역상 대상이 열 몇 개인데 간호조무사가 60만이야. 네. 의사가 뭐 한 20만 되고 이러니까 간호사보다는 이 숫자가 많으니까 간호사만 특별 대우하는 특별법 만드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숫자 면에서 우리가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하. 이게 철부지 어리석은 생각이야.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사 40만은 틀어질 가능성이 많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대통령 위대한 결단을 했다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이 당연히 할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하.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우리를 이만큼 위한다 의사나 간호사 조무사 그룹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의힘당 지지해줘 이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중간 계층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죠. 민주당은 어찌됐건 간에 간호사법이라도 만들어서 뭘 옹호해 주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당은 뭐 대통령에게 전부 떠밀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간 하는 게 없어요, 부동층이 지금. 네. 거부권 행사 때문에 표가 글로 가지 않는다는 걸 인식한다 그러면 네. 제가 87년에 제1야당 이 정책의장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말이죠. 국회에서 세미나 토론회를 하고 각 시도별로도 네. 하고 국민 속에 파고 들어가고 맞아요.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비농민에게 이 농민 특수계층만 이익을 주니까 비농민계가 잘한다고 한다 아니에요. 네. 이걸 파고 들어가서 그렇죠. 왜 이 농민들도 법이 부당하다고 하는 만나고 거. 단체끼리 이거 선전 만나고 해야죠. 홍보에 직무유기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박창준 변호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코너인데요. 이걸 끼시고 네, 펀치를 강하게 한번 한번 시원하게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날려주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거꾸로 맞겠는데. 민주당 이재명 지지 강경파 여러분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쩌자는 것이냐. 혁신위원회 왜 만들려고 하느냐. 시간 보내고 파동 일으키고 이재명 제거가 혁신 아니냐 이 말이야. 이재명 너 물러가라. 자, 민주당을 향한 강력한 펀치를 날려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